반갑습니다. 시장이 조금 고 있죠. 어쩔 수 없는데 가장 큰 요인이 대출 규제인데 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든 원유든 실물 자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 그걸 믿음을 가지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리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대출 규제가 왜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만 파면 되거든요. 여기 BC 있죠. 여기는 커런시, 화폐죠. 화폐가 존재하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그 내에서 존재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화면송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죠. 330 책을 읽으신 분이나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분이나 현장 강의를 들으신 분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1960년도부터 인해서 21년도까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GDP나 가처분 소득이나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통화량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왜 이렇게 오르냐? 여기 가장 큰 핵심은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IMF 때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때 힘들었잖아요. IMF. 그리고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나고 나서 그 해결책으로 엄청나게 통화량을 풀면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시절을 겪고 있죠. 원래 긴축을 하려고 했다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죠. 지난 수십 년간 거짓말 조금 못해서 수백 년간 풀었던 돈보다 2년 동안 풀었던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우리나라 예산만 봐도 2016년도에 386조였어요. 600조가 넘죠. 지금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돈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물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들이 보여서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곤란함을 겪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상향을 하더라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존재하죠. 상승하는 부분들이 초과 수익률입니다. 이 부분이 초과 수익률인데 이 초과 수익률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시장의 참여자들이 미쳐 날뛰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쭉 가격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패닉으로 던지다가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이런 생각해서 사기 시작하면 다시 또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이 너무 무너지면 국민도 힘들어하지만 정부도 힘들어요. 완화 정책을 이제 쓰게 되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데 상승장을 이어왔던 것은 통화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뿌리고 한국도 돈을 뿌리고 이런 부분들이 근거다.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근거는 통화량과 정치인들의 성향, 그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대출 규제가 왜 시장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톡방에서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제대로 안 보죠? 안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 borrow the very first 당신이 dollar into 최초의 existence, and 일부를 that's the only 빌렸는데 dollar 그게 that exists 지구상의 on the 유일한 planet. 달러였다. 한국어로 바꿔봅시다. 자, 우리 한국의 번원 통화가 신사임당이 한국은행에서 발권을 해서 현금이 돌아다니는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뻥튀기 돼서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어찌됐든 이 시중에 있는 돈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의 현금 총액이 1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빌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현금에 대한 사용료, 즉 이자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총액이 1억인데 이자는 뭐로 갚느냐는 거지. To pay it back plus another dollar's worth of interest. 어디에선가 이자가 The 나와야 될 거 answer is that 아닙니까? you have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에는 1억밖에 없었는데 돌아가는 돈은 더 많이 시장에서 But you 존재하게 owe 되고 돌아가게 And 되고 so on. And the 계속 result is there's 금액이 never enough 올라갑니다. currency to pay the debt. There is always more debt in the system. 여기 BC 있죠. 여기는 커런시, 화폐죠. 화폐가 존재하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폐 커런시 이 부분만 총 통화량이라면 실물 자산의 값은 통화량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 수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금만 우리 현실 세계에 있다라면 우리 아파트 가격은 그 1억 내에서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신용화폐 시스템에 의해서 뻥튀기가 계속 되니까 실제 통용되는 돈은 빚 때문에 더 많이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든 실물 자산이든 주식이든 원유든 금값이든 이 부채까지 포함한 규모의 시장의 총액 규모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폭락론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야? 주식이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이 빚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뻥튀기가 돼서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폭락론자들은 버블이라고 그러죠. 평균에서 초과되는 수익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초과 수익이 일어나고 초과 상승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평균에 수렴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ebt. Therefore, 돈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는 It will 집값이 come to an 잡힌다? end one 안 day. 잡히죠. 우리가 돈을 그만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에 차단을 하냐 차단을 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중의 통화량, 화폐량이 늘어나야지 사람들이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돈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발생을 할 건데 절대 금액이 많은 돈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냐 말이죠.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실물 자산을 사게 되는데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뻥튀기가 된 돈으로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더 이상의 신규 진입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대출 역시도 연장이 안 되고 일부 갚아라. 전체적인 파이 금액이 점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